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4주차 먼저 연립 1차 방정식에 응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행렬들을 모양의 행렬들을 한번 보고 그 성질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조금 화면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요. 예. 자, 지난주에 한 것들은 복습을 하도록 하죠. 가장 먼저 우리 기본 행연산이라는 세 가지 연산을 통해 가지고 연립의 2차 방정식을 행렬로 바꾼 다음에 그 행렬을 행사다리꼴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였고요. 이렇게 기본 행연산을 유한번만 사용해서 바뀌면은 그 두 행렬 사이는 행동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여기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동치라고 하는 거, 동치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합에서의 동치관계입니다. 여기서의 원소는 바로 행렬과 행렬이죠. 두 행렬이 동치인지 아닌 거고, 자, 집합론 기억하시면 잠깐만 짚어본 세 가지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리플렉시브라고 하는 점, 같은 행렬끼리도 행동치가 되냐는 거죠. 같은 행렬끼리 행동치가 되는지. 두 번째는 시메트릭, 대칭성이라는 건데 A로부터 B까지 A에서 B로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면 즉 행동치가 되면 거꾸로 B에서 A로도 올 수 있겠냐는 게 이제 두 번째 성질, 대칭성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추이성이라고 하는 트랜지티브인데 이거는 A에서 B로 바꿀 수 있고 B에서 C 행렬로 바꿀 수 있으면 A 행렬에서 C 행렬을 바꿀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죠. 이걸 통하면 이제 집합에서의 동치 관계입니다. 이건 조금 뒤에 한번 제가 간단한 형태들 1 곱하기 1 형태나 1 곱하기 2 형태,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이런 여러 간단한 형태들을 한번 보고서 이런 행동치를 이용해서 즉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어떤 기약 사다리꼴들이 기약 행사다리꼴들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기약 사다리꼴 또는 행사다리꼴 만드는 것들을 했었는데요. 연립 2차 방정식 개수만을 갖고 있는 개수행렬, 그리고 거기에 상수항을 포함한 첨가 행렬들을 이제 행사다리꼴 변형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예, 이제 두 가지 이제 행계수라는 게 있었죠. 행계수라는 정의는 행사다리꼴로 이런 식으로 행렬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행사다리꼴 여기가 1인 거죠. 이 계단 모서리 부분이 1이고 기약이 아니라고 하죠. 하여튼 이 밑에 부분은 다 0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은 다 0인 거고 이 위에 부분만 남아 있는 건데, 이렇게 완전히 다 0이 아닌 남는 줄이 몇 개인지를 세봐서 이게 3개면 행계수가 3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 행계수, 개수행렬의 행계수, 그리고 첨가 행렬의 행계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의 개수,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무수히 많은지 또는 한 쌍밖에 없는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기약 사다리꼴 분류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계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 RC라고 하는 거를 개수행렬의 행계수, RA라고 하는 건 첨가 행렬의 행계수, 마지막으로 N을 변수의 개수라고 하면 항상 어떤 걸 성립하냐면 개수행렬에다 첨가행렬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행렬에다가 이런 개수행렬이 있으면 새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 하나 더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다리꼴로 변형했을 때 절대 더 짧아지진 않죠. 더 길어졌으면 길어졌지 더 짧아지지 않기 때문에 개수행렬의 행계수는 첨가행렬의 행계수도 항상 같거나 작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게 계단 모양이라는 것이 오른쪽으로 두 칸 갈 수 있어요. 내려오다가 좀 더 길게 가고 내려갈 수 있지만은 이런 형태는 가능하지만 갑자기 두 칸을 내려가든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거는 가능하고 이렇게 옆으로 많이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행렬의 행계수는 변수의 개수보다 항상 같거나 작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수행렬의 행계수가
첨가 행렬의 행계수보다 작으면 해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해가 없고 같을 때만 있는데 같을 때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개수의 행렬의 행계수 RC와 변수의 개수 N을 봐서 변수의 개수보다 개수 행렬의 행계수가 더 작으면 무수히 많은 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개수 행렬의 행계수가 변수의 개수와 같아지면 이때 딱 유일한 해를 갖는 거였죠. 이때 사실은 모양을 잘 보시면 이 2의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의 위가 정확하게 같다는 거는 딱 이렇게 기약 사다리꼴이 다 1이고 이 밑이든 위든 다 0이기 때문에 다 이런 쪽 0이 되니까 이런 형을 단위행렬꼴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변수의 개수와 1차 방정식의 개수가 같은 식의 개수가 같은 연립 2차 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가질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개수행렬이 단위행렬과 행동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기약사다리꼴로 정리하면 다 단위행렬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동치라는 것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이 그렇고요. 자, 그리고 기약사다리꼴 분류하기를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쉬운 형태부터 하는 겁니다. 항상 수학에선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해서 확실하게 감을 잡고 조금씩 키워나가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1이라는 건 단순히 이런 형태죠. 한 칸짜리니까 여기를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걸 기약사다리꼴로 만들어내는데 가능성 두 가지죠.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 두 번째, A가 0인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먼저 보면, 자, A가 0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요? 이 기본 행렬산으로 이제 기약사다리꼴 변형하는 건 아주 그냥 단순하고 기계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0이 아니면 그냥 A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곱해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1이 되죠. 이런 기약사다리꼴 이미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거고 A가 0이면 이거 뭐 더 할 게 없죠. 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두 가지 모양은 절대 동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치가 아닙니다. 두 가지는 이쪽에는 행계수가 얼마냐면 첫 번째 경우에는 행계수가 1인 거죠.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는 행계수가 0인 겁니다. 자, 1 곱하기 1의 경우고요. 자, 뭐 1 곱하기 2 곱하기 1을 볼까요? 2 곱하기 1. 다 하진 않고 2 곱하기 1은 A, B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도 A가 0이 아니냐 이렇게 경우를 나누면 좀 어렵고 다음같이 경우를 나누는 게 쉬워요. 이 첫 번째 사다리꼴 변형은 각 열부터 보는 건데 첫 번째 열부터 보는 건데 A, B 모두 0일 때 위에랑 조금 순서 다른데 그리고 둘 중 하나는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누면 쉽습니다. 모두 0일 때와 둘 중 하나는 0이 아닐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경우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둘 다 0이면은 뭐 이거는 0, 0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행계수는 얼마죠? 그렇죠. 0입니다. 자, 둘 중 하나는 0이 아닐 때, 자, 그러면은 뭐 가령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A가 0이 아니라 하면 A분의 1을 똑같이 곱해서 어떤 꼴을 만들 수 있죠? 이거를 어떤 꼴을 만들 수 있냐면 1, B 이런 꼴을 만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B가 0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1 가지고 B를 반드시 없앨 수가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변형을 하면 이런 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행계수는 1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든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렬 2 곱하기 2 행렬 A, B가 있더라도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자, 여기서 해보지 않은 이런 케이스들 특히 2 곱하기 2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복습은 이제 마치고요. 이제 첫 번째로 연립 일차방 정식의 응용. 사실은 응용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고 굉장히 재밌고 다양한 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 수 있고 그런 것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n개의 점을 지나는 다항식 구하기예요. 쉽게 말하면 2개의 점을 지나는 다항식. 그죠? 자, 2개의 점을 지나는 건 뭐죠? 직선의 방정식. 예를 들면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3개의 점을 지나는 다항식은 2차식 또는 뭐 2차 이하의 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n개 점을 지나는 다항식은 n-1차 다항식이면 충분하죠. 한 가지 조금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사실은 n-1차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n개의 점이 모두 다 y값이 0이면 그건 직선식이면 되는 거죠. 하나의 직선에 놓일 수가 있으면 굳이 뭐 5차, 4차가 아니고 1차식만 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n개의 점을 지나는 다항식이면 n-1차의 다항식이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n개의 점을 다음과 같이 x1, y1부터 해서 xn, yn 까지 총 n개의 점이라 하고요. 이때 n-1차의 다항식을 px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n개의 점을 대입을 하면 n개의 점을 대입하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거는 여기 개수들이죠. 아직 개수들을 모르고 있어요. 이 n개의 개수를 모르니까 이 n개의 개수가 변수가 되는 그리고 식은 n개의 연립 일차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우리가 원하는 구하고자 하는 n-1차 다항식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예로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문자로만 보면은 어렵게 느껴지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쉬운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즉 평면의 세 점 다음과 같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다항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세 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px를 다음과 같이 놓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가지면 이렇게 되죠.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가 될 때 값이 여기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1을 지나고 그 다음 1,2라고 했으니까요. p에 1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 값은 2랑 같아져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를 지난다 했으니까 다항식에 2를 대입해서 다음 같은 식을 얻고 이 값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그 첨가 행렬은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푸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여기서는 좀 시간상 생략을 하고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다음처럼 세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세이지를 이용해서 여기 방금 각 행들이죠, 그죠? 이 세 개의 각 행렬을 입력하고 우리 교재 나온 것처럼 reduced row echelon form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보시면 그냥 그대로 요 모양을 보시면 모양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읽어주시면 첫 번째 변수가 a0였죠. 상수항 a0가 3분의 2인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를 보시면 1차항은 2분의 1, 세 번째를 보시면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죠? A2인데 제곱항 2차항은 6분의 5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2차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번 우리가 잘 구했는지 보기 위해서 세이지의 플로팅,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는 명령들을 이용해서 한번 잘 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좀 px식을 여기다 놨고요. 첫 번째. 그래서 플롯이라고 명령인데 금방 보셔도 처음 보셔도 파악할 수 있는 게 p라고 하는 식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5에서 2.5 사이에서 이거는 뭐 옵션인데요. 너무 그림이 보통 아무 옵션 없이 그리면 화면이 꽉 차기 때문에 좀 보기가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작게 그리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Q는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포인트라는 명령에서
명령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세 점을 빨간색을 가지고 찍어주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 두 개 더해서 보여주도록 하면 같은 화면에 두 개의 그림을 같이 그려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마이너스 1,1 그죠? 마이너스 1,1 그리고 1,2 그리고 2,5라는 세 개의 점과 그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파란색 포물선식 2차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게 맞게 잘 구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용해서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 다항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 응용 문제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제가 다른 그림은 그려봤고요. 이런 다음 같은 모양의 교차로라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건 가령 시간당 차량 수. 교차로 같은 곳에다가 CCTV 같은 거 설치해서 시간당 차량이 몇 대가 들어오고 몇 대가 나가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런 건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기망 또는 회로 또는 인터넷망 등이 돼가지고 플로우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당에 얼마큼씩 흐르는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는 건데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요. 지금 세 군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교차로를 보시면 돼요. 교차로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 여기 3번이라고 보시면 자 1번 교차로를 여기 보시면 들어오는 건 이쪽 하나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거는 이쪽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될 때 들어오는 거는 G 하나고 나가는 거는 X 그리고 100 두 가지가 나가죠. 이만큼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2번 교차로 여기 보시면 들어오는 거는 X 더하기 200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Y 하나네요. 그리고 3번 교차를 보시면 들어오는 거는 Y 하나고 나가는 건 G 더하기 100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냈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 상수를 남기고 다 이제 좌변은 변수, 우변의 상수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g는 100 여기서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00 그리고 y 마이너스 g는 100 자, 이런 연립방정식을 얻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마이너스 1 y가 없으니까요 1 100이고요 여기는 1 그리고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00 그리고 여기는 0 1 마이너스 1 100 다음과 같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기약 사다리꼴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자, 한 번에 좀 여러 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가지고 두 번째 식에다 더해주면 여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그림이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서 더하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고 맞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100이고 자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써야 되는데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서 마이너스 1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죠. 자, 그리고 요즘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에도 있긴 한데 위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이고 자, 두 번째 식 가지고 일단 세 번째 식을 더하면 그죠? 이제 여기가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리가 끝났으니까
남는 요만큼을 보시면 돼요. 작은 행렬 부분을 보시면 되니까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좀 지저분한데 여기 보시면 되고요. 둘 다 0이 아니니까 그냥 두 번째 행 가지고 세 번째 행을 정리해주기 합니다. 즉 더해버리면 0, 0, 0, 0 모두 다 0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도 그냥 놔둬도 되지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끝난 거죠. 기약 사다리꼴이 된 겁니다. 위까지 정리됐으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보실 점은 개수행렬의 행개수는 2고 그리고 첨가행렬 여기 뒤에 상수를 넣어주 첨가행렬의 행개수도 2라서 같아서 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변수의 개수는 x, y, g 3이니까 무수인 많은 해가 있겠구나. 이 3보다 2가 더 작으니까 무수히 많은 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매개 변수 방정식인데 공간상 계속 빙빙 돌면서 풀겠습니다. 이쪽 돌죠. g를 t라고 하면 여기서 x는 어떻게 되죠? 넘겨주면 x-t가 -100이니까 t-100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y는 t 플러스 10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을 얻죠. 자, 그래서 이 플로우의 과연 뭐 예를 들어 최대값이 얼마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신다면 아니면 뭐 최대값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능하니까 사실은 t는 최대값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t가 얼마든지 커져도 대신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숫자는 한정돼 있지만 계속 그리고 원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무리 플로우가 적어도 음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가능한 값이 여기가 다 0보다 가거나 커야 되니까요. 세 값이 모두 0 이상이 되니까 최소한 t가 100 이상인 걸 알 수 있고 가장 흐름이 적어지려면 지나가는 어떤 시간당 차량이 적어지려면 t가 100일 때가 최소값인 걸 알 수 있죠. 과연 여기 t가 100일 때가 최소값인데 100이면 g는 z는 100, x는 0, y는 200이라는 여러 답 중에서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을 보고서 가령 한 차선에 시간당 100대가 지날 수가 있다고 하면 y 값이 200, 여기가 가령 200이라는 거면 이쪽 차선은 뭐 2차선은 돼야겠구나 이거 파악할 수가 있고 y 값이 뭐 400, 500이면 2차선 가지고는 부족하다. 차선을 더 넓혀 도를 더 넓혀서 많은 차들이 지나가도록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굳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뭐 네트워크 또는 전기의 흐름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1차 방정식, 열차 연립 방정식 응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